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80세의 벽입니다. 지은이는 와다이데키 출판사는 한스미디어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부분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다이데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간 노인 전문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누구나 생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앞으로 다가올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먼저 이 숫자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심신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이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이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이 책에서는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쿠후카이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의료의 자기결정,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을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만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80세 이후에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보다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의는 고령자에 대한 진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령자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진료의 기본은 개인 맞춤형 진료이다. 이것은 70세나 8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나 신체 기능의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른함, 휘청거림,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의사를 선택하는지가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80세의 벽을 넘으려면 얼마나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을 먹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좋은 약이 아니다. 양을 줄였더니 몸 상태가 나아졌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건 좋은 약이니까 혹은 약을 끊고 죽고 싶나요?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니는 편이 낫다. 환자도 의사의 지시라고 해서 무턱대고 약을 먹거나 자기 맘대로 양을 줄이거나 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의사에게 전해야 한다. 이 약을 먹고 나니 몸이 들어집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처럼 말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런가요? 약이 맞지 않나 보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죠. 양을 줄여볼까요? 라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다.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하면 그만이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이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생활의 질을 중시한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생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암이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내일 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법 3가지. 참기를 그만둔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혈관에서는 동맥 경화가 발견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예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필자가 권하는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다음의 3가지는 지금 바로 그만두자. 첫째, 약 참기.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한다. 둘째, 식사 참기. 먹고 싶은 음식은 먹는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하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몸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셋째, 관심거리 참기. 관심 있는 일은 참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임하자.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도 이 나이에 라는 생각에 참은 적이 있는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지금까지 80세의 벽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80세 이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생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